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2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탁현민이 옳았다 입니다. 어제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90분이죠. 그러니까 90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것이 27분 연장이 돼가지고 117분에 걸쳐서 대장정이 MBC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 정말 핵심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추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산만함의 극치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평화롭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 국방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을 평화롭게 아니면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평화만 외치면서 편안한 무대를 만들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무대를 국민과 함께 가지겠다? 문제인식 진심이 통한다? 진적통인가요? 진심이 통한다? 아니, 그런데 어저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심이 보였습니까? 진정성이 읽혀지는 대목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예요. 얼굴도 되게 지쳐 보이죠. 염색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국정에 쫓겨서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예서 연출하려고 했겠죠. 대통령에 임명이 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2년 6개월 전과 2년 6개월이 지난 후 얼굴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방청객 300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봐도, TV를 통해서 봐도 지쳐 보이고 머리는 할아버지가 돼 있듯.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으로 애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와대가 준비를 한 일종의 쇼죠.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고 힘든데 TV에 나와가지고 쇼할 때입니까? 사실 각본이 없는 이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이야기들을 해대지만 게시판에 요지를 받고 질문을 선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아니, 쇼통의 극친 문재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포장만 거창하게 국민과의 대화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전부 다 정해진 각본대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려면은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미리 300명 중에 질문 내용이나 질문자를 선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질문도 아주 어설프고 아마추어틱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들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거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독백하듯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접근을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읽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였잖아요. 쌍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하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소회를 밝히기는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죠. 소통이 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쇼통에 불과했다. 옛날에 KBS 때는 그래도 기자가 예리한 질문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황스러운 그런 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쇼통의 소통을 가장한 쇼통의 극치를 보여준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문재인의 탁현민 아시죠?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 탁현민이 옳았다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탁현민이 옳았던 거죠, 뭐. 원래 이제 탁현민이 행사기획을 하는 실무 총괄자로서 청와대 아마 홍보수석실의 그 행사기획 담당 선임행정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 국민들 정서를 잃고 거기에 맞춰서 쇼를 연출하는 데는 스스로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탁현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는 연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나 전념할 일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왜 이 시점에 하느냐. 한 아세안 정상회의나 신경 써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도 그 수준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당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어중을 감히 들여다본다. 여기에 답이 다 나왔네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보면은 타운홀 미팅 같은 건데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는 타운홀 미팅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솔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어중을 감히 들여다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의 대화로서 쌍방통행이 아니고 문재인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일관된 일방통행의 현장이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일방적으로 전달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 쇼통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타겟민이 청와대에서 좀 밀려났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 타이틀로 옛날에 상근직에 비하면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행사를 실무 총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봐도 낮은 단계에서 프로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또 아울러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과의 대화는 아니었죠. 이 시기에 전할 메시지도 없고 변명으로 일관되는 이런 내용으로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타겟민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타겟민이 지금 좀 밀려난 것 같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고 타겟민도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결국 임종석 자리를 채운 게 결국은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고 정무수석은 강기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건데 지금 임종석이나 타겟민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서운함 같은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임종석이 종로 지역구 출마를 천명하면서 대권으로 가는 일종의 그 가도로서 종로 지역구 출마를 거의 본인은 뭐 굳히고 실제로 이사도 가고 행동이 옮겼는데 결국 정세균한테 밀려가지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기 청와대 핵심 멤버들이 있잖아요. 임종석이나 아니면은 뭐 타겟민이나 지금 조금 멀어져 있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은 옳았다. 타겟민이 옳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는 콘텐츠 면에 있었으나 타이밍 측면에 있었으나 아무것도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청와대 인사들이 문외의 소유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엉망진창인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을 시켰는지. 물론 자기들끼리 리그에서는 한호를 질렀겠죠. 그 선발된 300명 정예부대라는 게 그냥 뭐 무작위로 됐겠어요. 다 뭐 문바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색으로 갔을 텐데 MBC라고 하는 거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큰 잔치를 벌린 거죠. 그래서 그 300명은 아주 가까이서 대통령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들끼리 리그에서는 나름대로 격이 없고 진솔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간 문재인을 조명했다. 자기들끼리는 얻은 게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은 자연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자연인 문재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문재인인데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전열이 흩어져 있는 진보좌파 진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꼼수의 극치로서 말도 안 되는 국민과의 대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을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된 수사의 극치였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소미아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무조건 일본 탓이에요. 일본이 결국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서 수출 규제 조치가 되겠죠. 급기야는 화이트리스트까지 압박을 하면서 끝까지 갔다 와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일본의 분노, 아베의 분노 그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아베와 일본 조야의 분노가 쌓여갔던 것이고 그것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로남불이에요. 지소미아 답변도 일본 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렸습니다. 결국 역사 문제를 안보와 연계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안보와 연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의 그 군사정보 교류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한미 간의 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일동맹,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양자 동맹으로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이 되면 좋은데 이 삼각동맹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미국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일본에게 강력한 카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거죠. 동맹으로서 미국에게 그동안 70여 년 동안 지켜왔던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게 하는 엄청난, 그런데도 일본 탓이라고 돌리고 있죠. 검찰개혁하는 과정에서도요, 조국에 대한 사과는 했습니다. 단지 국민을 분열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조국 가족 사기단 범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얼마나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과 그 주변 실세들에 대해서 조국처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많길래 한편으로는 아부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죽이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손발을 사방으로 묶어놨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면서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하라.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부 여당의 고위층이 다 해당이 되는데 야당은 빙산의 일각이고 고위공직자라는 게 정부 여당 관련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손해를 봐도 우리가 손해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은 핀포인트라고 그러죠. 정밀 조준을 해가지고 결국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그런 대상이 누가 되겠느냐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거나 문재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검사나 판사들이 타겟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미사일 도발을 밥 먹듯이 하는 북한을 놓고
남북관계는 자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화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의 원천이 어딘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정신 차리소서. 감사합니다.